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 어선이 침몰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는 5명인데요. 실종자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출항을 기다리는 해경 경비정. 제22호 서경호 실종자 가족이 줄지어 탑승합니다. 경적을 울리고 항구를 떠납니다. 2시간 넘게 파도를 갈라야 여수 하백도 인근 배가 침몰한 구역에 닿을 수 있습니다. 수색 현장을 둘러보고 싶다는 실종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여수해경은 경비정을 띄웠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는 모두 5명입니다. 가족들은 대기 공간에 모여 애타게 구조 소식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저녁 물속에서 발견된 선원 1명을 끝으로 추가 소식이 들리지 않아 속이 탑니다. 배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수색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 안에서 있을 것 같은데 거기 하루를 빨리 좀 더 안 상했을 때 데리고 와서 보고 싶은데 그걸 가족들은 해경이 수중 무인 탐지기 ROV를 통한 형식적인 수색 작업에 그치고 있다며 민간 잠수부 투입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마지막 1명이 구조될 때까지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ROV 장비가 계속 돌아가면 그 주변만 탐색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ROV가 아니다. 잠수부 투입이 시급하다 해서 해경은 잠수부 투입은 80m에 달하는 수심과 기상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당장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가족 요청을 반영해 수색 작업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현재 함선 39척과 항공기 6대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 주변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전남의 현안 사업이 실현될지 관심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와 광양 등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신안과 영광 등을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킬 것을 역설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런 내용과 관련해 환영 성명서를 내고 조기 대선 공약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헌정질서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이 대표에게 전남도의 염원인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정원 배정이 3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대표와 만남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애도와 피해자 지원 활동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매년 겨울 전국의 스포츠팀들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해안으로 전지훈련을 옵니다. 전국의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수의 경우 경기장 시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 유일의 천연 잔디구장에서 시흥 시민축구단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선수단은 여수를 방문해 처음 훈련했던 전남대 국동 캠퍼스 구장에서 이곳으로 서둘러 장소를 옮겼습니다. 국동 캠퍼스 구장이 인조 잔디인데다 외곽 울타리가 없어 안전을 우려한 시민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으시니까 그거 뭐 공 맞을 수도 있는데 다 저희가 나가가지고 볼 맞고 하니까. 이처럼 여수를 찾는 전지훈련팀들은 미흡한 전지훈련 시설에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겨울철 온화한 날씨와 풍부한 숙박시설에 비해 훈련시설은 이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기장이 많지 않다. 뭐 이제 하나만 있으면 국한되니까 이제 한 팀이 오면 그 다른 팀이 또 좀 쓰기가 쉽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장 수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전지훈련을 위해 만든 또 다른 경기장은 바닥이 딱딱한 콘크리트이다 보니 훈련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다른 야구장은 푹신푹신하고 되게 슬라이딩을 더 안 아픈 느낌이 있는데 야구장은 약간 바닥이 딱딱하고 저기 레프트 쪽에 좀 파여있고 땅이. 그나마 훈련 중인 경기장 곳곳에선
집안 침하까지 발생하면서 운동장 바닥면은 심하게 울퉁불퉁합니다. 집안 침식으로 땅이 움푹 들어가면서 보시다시피 골대까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여수시는 선수단을 유치하려고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경기장 확충이나 유지관리 면에선 아쉬움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프로팀도 여수를 3개 팀, 4개 팀이 겨울에 동계훈련을 내려오는 그런 실정인데 대회 하나를 치를 수 없는 운동장이 없다는 거. 적어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겨울철 전지훈련팀이 여수에 머무는 기간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 체류 기간 숙식을 포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만족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 전반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여수 경도지구 개발사업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여수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김영규 의원은 경도지구 완공 시점이 당초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됐다며 시공사의 법정관리 문제로 인해 연륙교 공정률도 20%에 불과해 여수 선박람회 이전까지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여수시를 향해 공사 지연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연륙교 완공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대제철이 노동조합 총파업에 따라 순천공장을 포함한 전국 사업장의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오전 7시부터 내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조업 중단은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노조 총파업에 따른 것으로 당진제철소 내 제선, 제강, 연주라인을 제외한 전국의 생산시설 가동이 정지됩니다. 호남권 최대 직업체험시설인 순천만 자벌드의 휴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5월쯤 자벌드를 재개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정이 지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호남권 최대 직업체험시설인 순천만 자벌드입니다.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국비 232억 원을 포함해 총 487억 원을 들여 지난 2021년 10월 건립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보강과 시설 개선 등을 이유로 개관 2년여 만에 휴장에 들어갔고 1년이 넘은 지금까지 공사는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순천시는 조직 개편과 콘텐츠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 등으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만 자벌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규 콘텐츠 도입이라든지 시설 개선 부분이 필요해서 우수 시설 벤치마킹도 하고. 순천시는 지난달 말에야 전시 연출과 시설 설치에 대한 입찰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 업체를 선정해 사업비 9억 8천만 원을 들여 2달 동안 공사를 진행한 뒤 5월쯤 재개관하겠다는 게 순천시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층 어린이 체험관만 문을 열 뿐 2층 청소년 체험관의 운영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와 전북, 경남 지역 학생들까지 이용하는 잡월드의 재개관이 늦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또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순천시 예산뿐만 아니고 국비가 소반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하던 자벌드는 재개관 이후에는 순천시가 공무직 등을 배치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율촌산단 포스코그룹 2차 전지 관련 세계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산업 동향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밸류체인 구축과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양경제청은 미국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배터리 산업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광양만권을 글로벌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에 석유화학 산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여수 상공회의소가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을 초청해 강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화학산업의 현재와 미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회는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 철학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본격적인 특별법 제정 준비에 나섰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참사가 항공사고 수습의 하나의 선례로 남았으면 좋겠다면서 무안공항이 안전하게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건물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라고 적힌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유족들이 앞으로 잊히지 않고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사무실을 연 겁니다. 우리가 이 유족들을 살피기 위해서는 개개인 스스로는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거고 정부와 도움을 좀 받으려는 거고. 유족들은 법인 설립을 위한 첫 단계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진상조사와 배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족들은 사고 원인 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번 참사가 고도화된 한국 사회에서 처음 발생한 대규모 항공 참사라 당황스럽고 낯설다면서도 수습과 진상규명, 대책 마련 등 일련의 과정이 사실을 근거로 신뢰성 있게 이뤄져 재난을 대처하는 하나의 선례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표준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여기에 표준이라는 것은 국가, 기관, 유족, 이 모든 부분이 다 신뢰성을 가지고 또 무안공항이 앞으로 안전하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장님들이나 지자체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서로 맞대서 좋은 방법으로 해법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단 안전한 공항으로 거듭나고 난 후에 라는 전제가 붙어야 되겠죠. 유족들은 앞으로 이곳에 모이거나 화상회의를 하는 등 방법으로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토요일에는 무안공항에서 49제 합동위령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수백만 원의 행사 비용을 건넨 혐의로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